안녕하세요 여러분, 흥리입니다. 지난번 사야마 사건 때 가장 자주 등장했던 단어 불황민. 무려 2000년 초반까지 존재하면서 일본의 잔혹한 두 얼굴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가 불황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불황민이란 아주 오래전 일본의 신분 제도의 최하층에 위치하고 있던 천민을 지칭하면서 그들의 후손이 현대 일본 사회에 비하되며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현재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것도 금기될 정도이고 신문, 책, 공영방송 속에서 이 단어를 뱉는 순간 검열이 시작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게 금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최하층 신분, 즉 불가촉 천민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현재에도 약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불황민이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에타. 이 에타를 해석하자면 백정을 의미하는데요.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더러울 예, 더럽고 거칠다, 많을 다, 더럽고 거친 게 많다. 이들은 가축 도살, 사형 집행일, 가죽 가공, 공예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였었고요. 다른 하나는 흰인입니다. 해석하자면 비인,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사람 행세를 한다. 이들은 보통 사형 집행 보조인, 시체 매장인, 거린, 도로 청소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과거 일본의 신분제도를 보면 사, 농, 공, 상, 에타, 흰인 순서로 나뉘었었고요. 이 중에서 에타와 흰인을 합쳐서 불황민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역사가 지나면서 메이지 유신 시점을 기점으로 3인평등, 즉 황족을 제하고 일반 백성들과 노비들의 신분제도를 없앴던 것인데요. 3인평등을 실시하고 불황민들은 자연스럽게 일반 평민 계급으로 흡수가 되었었는데요. 기존 타 계급이었던 사람들이 아니 내가 불황민하고 동일시되는 게 말이 돼? 라는 의견을 내세워 그들을 신평민이라 부르며 차별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3인평등에 의해 모두가 동일시되고 평등해졌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후에도 끊임없이 불황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비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불황민 출신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입으로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누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한 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 또한 조상들이 살아오던 곳에서 계속 사는 풍습을 갖고 있었고 원한다 해서 아무나 쉽게 이사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메이지 시대 이전 과거 불황민들에게는 성조차 주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성을 붙이려고 하니까 마땅치도 않고 100년이 지나도 한눈에 이 사람의 출신과 성분이 어땠는지 알기 쉽게 동, 서, 남, 북, 손, 발, 귀, 머리 이런 방향이나 신체 명칭을 성으로 붙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지식인 같은 사이트에서 누군가가 했던 질문인데요.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20대 남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이 글은 2020년 1월 13일날 공개가 되었고요. 20대 남자입니다. 현재 교제 상대와 결혼까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서로의 배경을 모두 조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요점은 제1이거나 그러니까 제1교포이거나 불황민인지를 여부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신원조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서로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서로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이 글이 무려 2020년도 얼마 전에 올라온 글입니다. 그 다음 글입니다. 제목은 불황민이라서 거절당했습니다. 이 글은 2007년도 1월달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내용은 불황민이라서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거절 방법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교과서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제 그녀의 집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전 방문했을 때는 그녀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온화하셨고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문 1시간 전에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불악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 내가 불악민이니까. 여기서 복후라고 하는 거는 남자가 불악민이기 때문에 옆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이전에 그녀에게 전달했었었고 그녀의 부모님들이 아이타쿠나이토 이때이루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화가 난다는 것은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인식 부족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악민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준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정했던 그녀의 부모님들이 갑자기 거절.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2007년도 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글입니다. 제목은 불악민의 성에 대해서. 이 글은 2012년도 7월에 올라온 글로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악민의 성에 대해. 친구의 성이 불악민에 사용된 것 같은 성씨입니다. 그러나 일제 불악과 관계없이 메이지 4년, 태정관년 이전부터 있던 성 같습니다. 농업에 종사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은 과거 조상들이 농업을 종사했던 것 같은데 불악과 관계 없습니까? 2012년도 7월입니다.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찾아봤는데도 이런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000년대가 넘어와서도 이런 차별적인 문제 때문에 결혼에 거절당하거나 친구의 성이 이상해요 같은 질문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은 사실 일본 전역 어디에서나 일어났었지만 특히나 간사이, 오사카 쪽이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유명한 일화로 당시 일본 기업들의 인사 담당자는 흥신소에서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했고 그 후 걸려서 망신을 당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신분을 나눠 아직까지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사하던 중 이런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그들이 하고 있던 직업은 질병, 죽음과 관계가 많았는데 당시에는 직업이 곧 계급인 시대였고 그 직업은 가족 대대로 물려받아야 했기 때문에 결혼도 꺼리고 아예 만남 자체를 꺼렸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끊임없이 차별받았던 불악민. 이 차별은 계속되어 1970년대까지 피크를 찍었었는데요. 일본에 왔던 한 사업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1980년에 일본에 사업을 하러 왔었어요. 당시 불악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여자들은 가끔 관청에서 허락을 받으면 감시 하에 일반 동네로 나와 생필품들을 사갔고 남자들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그 동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동네에 들어가면 100% 살해당하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접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네, 일반인이 들어간다면 살해된다고 하는 이 동네는 이누나키 마을입니다. 이 이누나키 마을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후쿠오카에 있는 이누나키와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하며 현재에는 일본에서 불악이라고 하는 용어는 차별 단어로 금기어이고 실제 구글 음성 인식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부, 땡, 땡으로 나올 정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동묘지를 가보면 묘지 안에 철책이나 담벼락이 둘러서 다른 묘지와는 격리가 된 구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100% 불악민의 묘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일반인들과 차별받아야 되는 그들. 이런 가슴 아픈 차별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텐데 말이죠. 오늘의 미스테리는 여기까지입니다.